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정을 아직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언급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캐시우드, 아크펀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술주의 조정과 바이두의 시옷인 아크펀드라는 주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기술주 버블에 대해서 몇 차례 다뤘었지만 오늘은 지금 기술주들의 조정의 지금 수준이나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바이두가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술주의 조정 방금 이제 김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지금 제가 도표를 하나 넣었습니다만은 보시면 애플, 아마존, 아크, 바이두 이런 식으로 고점이 주가 피크가 언제냐가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리바바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더 빨리 떨어졌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1월 말 2월, 요때 이제 주가가 꼭지를 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때문에냐 그러는데, 사실은 기술주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아크펀드를 보면 미국 기술주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네. 나스닥 얘기를 하지만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이 변동폭이 크다고 그럴까? 그게 이제 아크펀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아크펀드도 몇 차례 시리즈로 다뤄봤지만 편입 종목이 전부 테크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스닥의 조그만 변화에도 크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움직이는 것하고 아크펀드가 변동성이 확 표시가 나고,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도 보더라도 나스닥의 상승의 시발점하고 아크펀드 상승의 시발점이 2020년 이제 3월, 4월 요때부터 시작이죠. 두 개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는 그냥 아크펀드를 봐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나스닥 자체도 변동성이 매우 큰데 아크펀드의 변동성 자체가 훨씬 지금 위아래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나스닥 기술주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의 조정을 어떻게 볼래 그럴 때 먼저 금리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는 역상관 관계인데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가 이게 1980년 이후로 추세적으로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가의 조정을 어디까지 이제 이게 국채가 자극을 했냐를 보면 1.71 정도가 지금 수준인데, 아까 방금 보셨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조정한 게 1월 말 2월 요 사이인데, 이게 1%를 갔을 때부터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국제 수익률 1.1% 돌파했던 시점이 기술주의 이제 변곡점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주가하고 금리는 역상관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냐 말 거냐인데, 생긴다고 하면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배경은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BOA가 추정한 건데 이후 1사분기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경기는 중국이 가장 빨리 이제 회복을 해서 정점에 한 80%, 90%에 와 있고, 그 다음 미국, 호주, 유럽,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이슈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풀었던 돈을 좀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크 버블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9년 이후로 금, 니케이, 태국,
그 닷컴 버블,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버블,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 버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버블 이렇게 놓고 보면 플랫폼 버블 보면 이번 주가 상승이 과거 40년 중에 가장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서 테슬라가 보면 그 주가가 올라간 것이 이제 노란 색깔이고 그 나스닥의 과거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기를 보면 이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바로 전형적인 uk사에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버블의 수명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 대중이 열광하게 되고 그것이 탐욕으로 가고 환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PDR이, PSR이 주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이 현실로 돌아오면 환상이 깨진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이 오는데 지금 보면은 2021년에 그 모든 연초까지 보면 주가들이 피크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중력의 법칙은 나이 들면은 누구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주가도 급등하면 반드시 이게 하락이 있는 거지요. 그 천재 뉴턴도 이게 당했던 건데. 네. 그래서 이번 뭐 테크 버블 이것에 이제 뺨을 치는 버블이 또 하나 있죠. 비트코인. 네. 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아직 뭐 정점을 찍었다고 말하기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비트코인하고 테슬라하고 아크펀드, 나스닥 그렇게 보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조정을 했고 아크펀드가 다음번 나스닥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은 더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옮겨갔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2017년에 이미 이런 이제 급등 후에 조정의 양상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줬고 이번에 지금 2차 이제 그 상승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뭐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테크 버블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뭐 이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전형적인 테크 버블이 꺼지는 지금 1번 경로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2번 경로 네. 수익 모델이 생기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당초에 꿈을 꿨던 쪽으로 올라가면 2번 경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또 많은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이게 다시 위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거냐에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보셨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인데 바닥으로 갔다가 이제 또 새로운 3, 4년 주기로 새로운 패턴의 성장을 보이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크 버블을 이제 성장하고 어떻게 보려는 이 관점에서 지금 있는 주식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2번하고 1번, 3번을 구분하는 이게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냐 떨어지냐인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의견이 팽팽한 것 같긴 합니다. 한쪽 그렇죠. 쏠리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미국이 지금 아크펀드 조정을 계기로 보면 아마존, 나스닥, 아크펀드 조정 들어갔고 S&P하고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테이스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최근에는 악재가 하나 생겼던 것이 그 빌황이 만든 아키고스라는 이제 펀드가 이게 이제 마진콜을 당하면서 또 이제 기술주에 충격을 줬죠. 네, 또 이번에 또 한국계여서 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가가 거의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뭐 비랑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에서 그 금융시장 개방하고 나서 한국 주식을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거 펀드의 줄리아 로버슨이 이제 키운 뭐 펀드 매니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아키고스 캐피탈이 하여간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언론에 뭐 대거 보도가 됐고, 또 한국계라는 것, 이제 그랬지만,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일을 했던 회사하고도 이제 타이거 펀드가 딜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그 스토리들은 뭐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타이거 펀드 같은 경우는 그 99년에 SK텔레콤의 그 지분 7%를 이제 인수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린메일링에 위협을 했던 적이 있고, 또 2008년, 2009년에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은행하고 중국건설은행을 내부자 정보 위반으로 이제 뭐 그 벌금형을 받았었고, 네. 2009년 3월에도 일본에서도 야오제펜의 주가 조작 혐의로 또 이제 벌금형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아키고스 펀드가 갖고 있었던 그 마진콜을 당한 회사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랑이 아시아계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그 한국 뭐 이제 아시아 쪽의 주식 포지션이 아무래도 높았고,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비랑 같은 경우가 TMT 주식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그 바이두, 그 다음에 이제 TME, 그 탄센트 뮤직, 그 다음에 건쉐이쉐, 그 교육 사이트 GSX, 이런 회사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전혀 의도하지 않은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최근에도 놓고 보면 크레딧 스위스하고 노무라가 거의 노무라는 뭐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한 20억 불 정도 날렸다. 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2조 네. 정도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뭐 이게 그 대표적인 바이두의 폭탄 매물이 터졌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TRS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TRS라는 게 그냥 레버리지를 뭐 엄청나게 이자 비용 갖고서 레버리지를 거는 거니까. 근데 조금 바이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매물 정리하고 같이 놓고 보면 지금 차트에서 제가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뭐 사상 최고치로 지금 늘어났죠. 그 네. 얘기는 이제 마진콜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네네. 그 폭탄 매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진콜로 인한 매물은 거의 이제 소화가 된 것이 아니냐고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이 같이 언급되는 게 CFD인데, 이게 CFD가 레버리지가 10배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만 조정되더라도 그냥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마진콜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가 뭐 한꺼번에 1,000만 주식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던 것들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저게 마진콜이 들어간 것이고, 그 지금 이 아키고스 같은 경우도 뭐 3배에서 5배 정도 레버리지를 건 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20%, 뭐 17원, 한 17, 8%만 떨어져도 이거 마진콜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기술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이슈, 금리 이슈, 이 판에 이게 같이 터지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진콜의 이게 청산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예전에 후광통 이후에 약간 버블이 터지면서 그때도 이렇게 중국 시장이 무너질 때 흔히 말하는 반대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또 중국 시장이 약한 이유를 바오투안하고 그 주담대를 갖고 우리가 한번 봤지만, 네네. 사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도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이 특정 펀드들이 이제 많이 매집했던 주식이 한쪽이 이제 그쪽이 어떤 이유로 줄였을 때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이제 그런 주식을 담보대출을 하는 네. 투자가들이 같이 이제 당하는 그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면 바이두가 조금 이제 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나 또 아크펀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두 주가를 그냥 트렌드로 보시면 빨간 줄인데, 저게 쭉 빠졌지만 그 보라색이 바이두를 갖고 있는 아크펀드인데, 이게 지금 폭탄 터진 빨간 색깔이 그 아키고스 펀드 사태가 터졌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아크펀드는 바이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두의 이제 수호신은 아크펀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키고스 펀드에서 손주 물량이 나오는 거를
이 아크펀드가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아크펀드 시리즈를 쭉 하면서 네. 그 캐시우드의 전략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 보면 중국이 손대갖고 들어오는 아이템 우리는 버린다. 그 네. 얘기를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시장이 다 공포에 몰렸을 때 다 팔 때 우리는 산다. 네. 이게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러는데, 이번 바이두 사태에 거의 일직선으로 뭐 증권시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크펀드 그걸 받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물려가지고 이게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 떨어지는 장에서 이 바이두를 샀다는 것은 역시나 그런 자기네가 세운 투자 철학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고, 또 이건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국의 기술주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런 식의 생각, 네. 그 전형적인 테크주 버블은 1번 코스로 가는 거죠. 네. 싹이 터졌다가 이제 미디어의 관심, 열광, 탐욕, 그리고 환상, 패러다임 시프트. 거기서 이제 실망이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테크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갖고 논란을 하게 되지만, 바로 요 시점,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 전 세계 기술주들의 상황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게 위로 가는 것, 그렇게 가면 2번 코스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화려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로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같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2, 3년의 숙성 기간, 아까 보셨던 비트코인처럼 2, 3년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가는 3번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절반은 아마 1번 코스, 나머지 이제 절반 또는 3분의 1은 2번 코스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테크가 그 사이에 유동성으로 가고 꿈으로 갔던 것은 뭐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닝하고 이 어떻게 보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누가 샀다고 그러더라, 뭐 이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가 좋다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스토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에서도 오래 다루겠지만, 이게 다우존스나 S&P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 이것은 투자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네.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뭐 일단 유동성 장치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테크주, 기술주에 있어서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1번 코스냐 2번 코스냐 혹은 3번 코스냐, 이게 또 분분한 만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뻔한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또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은 시기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